이 평당가 점수가 높으면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 동시에 여기 종합 점수가 높은 지역, 이 세 개의 평균이 높은 지역이 좋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는 3월 3일 일요일이고요. 서울 입지 분석 무료 특강 강의를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료 배포로 서울 급지표 정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누적 조회수가 7,300명 정도가 되었고 공감이 거의 1,000명, 대댓글까지 포함하면 한 2,000개 정도 되니까 대략 제 예상으로 한 800명 이상은 받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뭐 댓글이나 쪽지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신 거예요. 이거 좋은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정규반 AS 강의 때 제가 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무료 강의로 제가 좀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오늘 자료를 토대로 제가 실제 여러분들이 손품 파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실제로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강의만 보고 멈춰 있으면은 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항상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실습형 강의를 만드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기도 하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가장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지역 분석하시고 임장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드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25개구 등급표를 기준으로 제가 이 등급표는 어떻게 작성하게 되는지부터 첫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는 1위부터 지금 158등까지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서울의 25개 구에 제가 158개 동을 했고, 물론 여기서 이제 너무 아파트 단지가 없는 동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가 158개 동보다는 많긴 하지만 158개 동 정도만 보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동별로 일단 입지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입지의 구분은 동별 구분이 아닙니다. 일단 입지의 구분은 생활권의 구분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청담대치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지만 중간 부분에서 이제 생활권이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동은 다르더라도 생활권이 똑같은 학교를 공유하거나 마트,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한 생활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활권 기준으로 원래 급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 그거를 이렇게 엑셀화 시키기에는 어렵거든요. 수치화 시키기가 되게 어렵고, 그건 이제 내가 임장을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한 생활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묶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거를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임장 가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표는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당가입니다. 이 평당가가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뭐 압구정동부터 반포, 한남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입지 순위에 가까울 수 있어요. 압구정동, 뭐 반포동, 한남동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평당가. 그런데 이 평당가로 구분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이 평당가가 모든 거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동의 평당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비싼 아파트도 있고 싼 아파트도 있는데 그거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는 이게 평당가가 높게 나오지만 비싼 아파트도 있고 싼 아파트도 있으면 평당가 자체는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생활권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생활권이라면 급지를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내가 순위를 매기고 싶다면 평당가 기준으로 한번 매겨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매매가입니다. 이 매매가는 그 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평당가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대장 아파트 시세가 만회를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 시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장 아파트 시세를 그 밑에 아파트 단지들이 따라가요. 금액만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장 아파트의 퍼센테이지만큼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예를 들어 20% 정도 오르면 그 밑에 하급지에 이제 아파트들은 20%에 근접하게 따라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장 아파트의 시세가 그 지역 전체의 시세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 아파트의 시세가 높다는 건 그 동네가 좋은 동네구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내림차순해 가지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건 이 대장 아파트 시세를 내림차순해서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종합점수. 이 종합점수를 보시면 이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에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4개 입지 요소를 제가 구분해 놨어요. 일자리 교통, 학군, 인프라 환경, 그 다음에 호재.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구체적으로 단지별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별, 시세가 조금 익숙해지면 단지별 점수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아마 이 158개 동을 하는 것도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동별 점수화를 시키는 걸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지별로 가가지고 개별 점수를 매겨보시는 연습을 하면 되고, 단지별 개별 점수를 매기든 동별 개별 점수를 매기든 입지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비슷합니다. 입지의 5대 요소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과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상품성인데, 여기는 개별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호재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단지별로 하려면 이걸 상품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상품성이라는 건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 그 아파트가 가진 가치, 브랜드, 세대수, 연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의 모든 게 해결 가능한 수준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품성 점수로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개별 단지까지 왔을 때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일단 동별로 순위를 매길 때는 요 4개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면 되는 겁니다.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자리 교통에 40점을 제가 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일자리와 교통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를 줬고, 여기서 일자리라는 건 뭐냐면 서울의 3대 일자리가 어디죠? GBD라고 불리는 강남, YBD 여의도, CBD라고 불리는 시청, 종로, 광화문 요쪽 3대 일자리가 여기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판교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판교 일자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판교 접근성까지 4대 일자리로 받고, 만약에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저는 마곡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 접근성도 이제 좋으면 5대 일자리. 이 5대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지하철로 1시간 이내다. 이게 버스는 워낙 그 출퇴근 시간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그냥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다 그러면 20점을 줬고, 만약에 이게 4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체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마곡이라든지 동탄, 평택, 용인도 이제 일자리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자체 일자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강남까지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이제 일자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자체 일자리가 탄탄하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호재 점수를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학군은 학교의 접근성, 학원가가 큰지 유무, 선호하는 중학교 있는지 유무가 학군의 30점인데, 학교 접근성은 여기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선호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냐, 이것도 제가 보는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학원가는 학원가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서울에 이제 3대 학원가가 있죠. 일단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제 자잘자잘하게 학원가들이 있지만 이렇게 학원가의 규모가 크면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학원가까지 이제 셔틀이 다니는지 여부도 이 점수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학원가의 도보권으로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셔틀이 다녀가지고 이 학원가까지 내가 셔틀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 혹은 라이딩을 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중학교, 이제 학업 성취도 점수가 높고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에 배정되는지 여부, 그런 중학교가 그 동네에 있는지 여부를 10점으로 줘서 학군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줬습니다. 이건 역시 급지 변화를 제가 선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급지 변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북구의 장위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군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장위 뉴타운이 들어오고 그 밑에 있는 이문 휴경 뉴타운이 들어오고, 이런 뉴타운들이 들어오면 학군이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은 별로 좋지 않지만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수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도 사실 맞춰가지고 학군이 조금씩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 기준에서 선반영해서 이 점수에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엔 인프라와 환경인데, 상권과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호상권과 비선호상권으로 구분하는데, 선호상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병원, 약국, 뭐 은행,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뭐 다이소,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 백화점, 복합 쇼핑몰, 그 다음에 넓은 공원이나 아니면 산책로, 한강천, 도림천, 안양천 이런 데들, 이렇게 산책이 가능하고 자전거 라이딩이 가능하고 러닝이 가능하고 이런 환경들이 20점 만점이고, 비선호 상권이 만약에 밀집이 돼 있다면 유해업소로 해가지고 5점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여기 반영해가지고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총 20점 만점이고요. 마지막 이제 호재 점수, 이제 서울 수도권에만 있는 호재 점수인데 지방에는 호재 점수가 따로 없습니다. 호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통 호재 5점,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택지지구에 5점을 주고,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굳이 이제 필요 없는 지역들, 잠원동, 삼성, 대치, 청담 이런 데들은 굳이 호재가 필요 없습니다. 입지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호재가 필요 없는 지역들은 그냥 입지의 기본 점수를 줬습니다. 그 동네별로 100점부터 총 158등인 40점까지 나뉩니다. 제가 경기 인천도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서울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 강의가 끝나면 경기 인천 수도권 강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광역시랑 지방 중소도시 강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으로 내려가면 이거보다 점수가 더 낮은 지역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 안에서의 최하의 점수는 40점을 줬고요. 총 100점부터 40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활용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 평당가 점수가 높은 지역에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 동시에 여기 종합 점수가 높은 지역, 이 세 개의 평균이 높은 지역이 좋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 지역, B 지역, C 지역을 비교 평가해가지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 평가의 기준이 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높은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제일 높은 점수의 아이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좀 체계화해가지고 입지 분석을 하고 임장을 다닌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한 번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